지난 8월 10일 중국 최초의 항공모함 바랴그가 시험 운항에 나섰다. 길이 300m, 무게 6만 톤, 미국 항공모함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큰 항공모함이다. 대형 전투기까지 운용 가능한 항공모함 바랴그. 대만은 즉각 항공모함 타도를 외치며 초음속 대함미사일 슝펑3를 공개했다. 미국은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을 홍콩에 기항시킨다.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중국과 전쟁까지 벌였던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들은 바랴그에 대항하기 위해 잠수함 사재기에 나섰다. 바랴그의 작전 반경은 500km 이상. 한반도 역시 항공모함 바랴그의 작전 반경 내에 있다. 항공모함 보유를 계기로 날로 강화되는 중국의 군사력에 각국은 긴장하고 있다. 有限的，不过实际上媒体对于这艘航母一直还都是非常关注的。网上呢也有着很多关于这艘航母的一些 지난 7월 27일 항공모함 바랴그가 중국 관영 CCTV를 통해 최초로 공개됐다. 现在网友的确发挥了自己的智慧，特别是发烧友。 국민당 정권 이래 70년간 꿈꿔왔던 중국의 항공모함 보유에 대한 꿈이 실현된 것이다. 这种景象，它都通过 非常精美的一种画反映出来了，包括舰载机啊。 항공모함이 가진 강점이라고 한다면은 무엇보다도 그 항공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그 많은 강대국들이 이 해상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이 그 공군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항모 전단을 가지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국 공군이 자국 대륙 내에서만 할 수 있는 그 공군 역량을 배라는 것을 거대한 그 항공기를 실어날 수 있는 배를 통해서 바다로 나감으로써 그 항공력을 이용한 힘의 투사력을 훨씬 더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전 세계로 자국의 군사력을 펼칠 수 있게 하는 항공모함. 사실상 현재까지 미국의 독점물이었다. 중국의 항공모함 보유는 미국이 누려왔던 군사적 우위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CCTV를 통해 공개한 1분 정도의 영상을 제외하고는 바랴그의 모습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시험 운항 당일에도 사진 한 장 공개되지 않았다. 현재 바랴그는 철저하게 베일에 쌓여 있다. 중국 최초의 항공모함 바랴그가 있다는 다롄. 이곳은 예전부터 중요한 군사기지였다. 현재도 서해 북부를 작전구역으로 하는 중국 북해함대 기지가 자리 잡고 있다. 군항에서 무기 시험 함정 한 척이 출항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항구 곳곳에 군함들이 정박해 있었고 희미하게 잠수함의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바랴그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 여기서 좌측으로 가는 거는 바랴그가 있는 곳은 군부대와 조선소로 둘러싸여 있어 가까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다. 가까스로 군부대 근처에 있는 건물에 올라 바랴그를 볼 수 있었다. 길이만 300m에 달한다는 바랴그는 상당히 거대해 보였다. 바랴그의 갑판 위에서는 여러 가지 작업들로 상당히 분주했다.
시험 운항 때 나타난 미비점들을 보완하는 것으로 보였다. 항공모함 운용에 필요한 장비들은 이미 대부분 설치돼 있었다. 각종 통신용 안테나를 비롯해 적 항공기나 미사일을 탐색하는 대공 레이더도 달려 있었고, 실시간으로 목표를 탐지할 수 있는 위상 배열 레이더도 설치돼 있었다. 또한 배 한쪽에는 천으로 가려져 있지만 가까이 접근하는 적 항공기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무기도 달려 있었다. 중국인들은 항공모함 바랴그의 건조를 반기는 분위기였다. 就是有一个瓦良格号吧，我主要就是中国应该越造的越多越好，对，这样因为中国海岸线挺长的嘛，所以说造的多一点的话，保卫国土面积这方面能好一点。对，现在造一个不够，训练了什么的，最起码得3、4艘吧。现在中国是越来越强大了呗，没有别的什么感想，我感觉早晚这是发展趋势，肯定是应该有的。中国航母，我感觉现在不是试验啊，将来肯定是能，多造几艘啊，最好了。 바랴그에 대해 알려진 것들은 대부분 추정된 얘기들 뿐이다. 과연 바랴그의 실체는 무엇일까? 취재진이 향한 곳은 북극해가 맞닿는 곳에 위치한 러시아 무르만스크. 이곳에는 러시아 북해 함대가 자리 잡고 있다. 원래 바랴그는 러시아에서 만들던 것을 중국이 사들여 완성시킨 것이다. 무르만스크만 깊숙한 곳에 거대한 함정 하나가 자리 잡고 있다. 러시아가 자랑하는 항공모함 어드미랄 쿠즈네초프다. 쿠즈네초프는 현재 러시아 해군이 보유한 유일한 항공모함으로 가장 거대한 함정이다. 가까이에서 보면 뱃머리 앞쪽이 위로 살짝 올라간 모양이 바랴그와 비슷하다. 쿠즈네초프는 작전을 마치고 수리에 들어간 상태라고 한다. 사실 쿠즈네초프와 중국의 바랴그는 일종의 형제와 같은 관계다. 구소련 시절 쿠즈네초프가 먼저 만들어진 뒤 이를 바탕으로 만든 것이 바랴그다. 자세히 보면 함교에 달려있는 각종 통신용 안테나나 배 위 머릿부분에 달려있는 대공 레이더, 함교 앞부분에 달려있는 위상 배열 레이더 등이 바랴그에서 봤던 것들과 거의 유사하다. 쿠즈네초프를 통해 바랴그가 실전에 배치됐을 때 상태를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쿠즈네초프는 수호이 33 전투기, 지상 공격을 임무로 하는 수호이 25와 각종 헬기를 포함해 약 50여 대의 항공기를 운용한다. 90년대 서방 측 군사 관계자들을 놀라게 하는 일이 발생했다. 거대한 전투기가 고속으로 비행하다 갑자기 기술을 들어 속도를 낮추는 놀라운 기동을 선보인다. 이것은 지금까지 서방 측 어떤 전투기도 해내지 못했던 것이다.
현재 쿠즈네초프에서 사용하는 수호이 33은 수호이 27을 항공모함용으로 개조한 것이다. Один из основных самолетов авиации военно-морского флота России, Су-33, впервые взлетел и осуществил посадку на крейсер адмирал флота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Кузнецов». Это палубный истребитель 4-го поколения, который отлично взаимодействует с корабельными радиоэлектронными системами и блестяще осуществляет работу по надводным целям. Он является улучшенной и модифицированной моделью с увеличенной тяговооруженностью и более высокой устойчивостью к условиям морского климата. 발야그는 뜻밖에도 한국과 깊은 사연을 갖고 있다. 인천 앞 8미도 해상, 러일 전쟁의 첫 포성이 울린 곳이다. 선전 보고도 없이 나타난 일본 함대가 러시아 함정들의 포격을 가한다. 일본 함정은 총 11척, 반면 러시아 함정은 2척에 불과했다. 러시아 해군은 항복을 거부하고 격렬히 저항하다 마지막 순간 스스로 함정을 침몰시킨다. 이때 침몰한 군함 중 하나가 바로 발틱해의 전사라는 이름의 발야그다. 치열했던 전투의 흔적이 아직도 이곳 인천광역시립박물관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Традиции флота, российского флота, в бою перед сильным противником не спускать флаг корабля. Вот какое значение. Традиции. И потом, во-первых, для нашего народа крейсер «Варяг» — это символ мужества, стойкости, отваги. 발야그는 노래로 만들어질 정도로 러시아 해군과 국민들의 자랑이었다. 이후 구소련은 새로 건조되는 각종 함정에 발야그라는 이름을 붙인다. 냉전이 한창이던 시절 구소련은 미국과는 달리 제대로 된 항공모함을 갖고 있지 못했다. 키예프급은 수직 이착륙하는 항공기만을 운용할 수 있는 제한된 능력의 항공모함이었다. 구소련은 새로운 항공모함 건조에 나섰고 이때 만들어진 것이 쿠즈네초프다. 이 항공모함은 이전의 키예프급과는 달리 갑판에 이착륙이 가능한 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었다. 이후 구소련은 항공모함 추가 건조에 나섰고 이 함정에 자랑스럽게 발야그라는 이름을 붙인다. 하지만 90년대 초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발야그는 완성되지 못한 채 우크라이나에 남겨진다. 1998년 마카오의 레저 업체가 발야그를 2천만 달러에 구입한다. 해상 호텔 겸 카지노로 개조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발야그가 도착한 곳은 마카오가 아닌 중국의 다롄이었다. 발야그를 구입한 레저 업체는 아켄시아 투리스티카. 이 회사의 모기업은 사실 중국 해군이 만든 유령 회사였다. 주변국들의 견제를 피하기 위한 일종의 속임수였다. 이후 중국 정부의 철통 같은 보안 조치 속에서 발야그는 항공모함으로 완성됐고 마침내 지난 8월 시험 운항에 나선 것이다.
우크라이나로부터 이 항공모함을 들여오게 된 것은 사실은 그 당시만 해도 중국의 자체적인 항공모함 건조 기술력이나 이런 운용 기술이 상당히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단은 만들어진 그런 항공모함을 들여와가지고 내부의 설계라든가 기본 틀을 운용함으로써 자체적인 설계 능력이라든가 운용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현재 항공모함을 보유한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10개국에 불과하다. 그러나 대부분이 배수량 2, 3만 톤에 불과한 소형 항공모함들이다. 포클랜드전에서 활약한 영국의 인빈시블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 전투에서 인빈시블에 탑재된 해리어 전투기들은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 하지만 아르헨티나 항공기가 영국 구축함 셰필드를 격침시키는 것은 막지 못했다. 소형 항공모함은 갑판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해리어와 같은 단거리 수직 이착륙 항공기만을 운용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런 항공기는 구조적인 약점을 지닌다. 수직 이륙에 필요한 여러 가지 부가 장치들 때문에 내부 공간, 즉 연료를 넣을 수 있는 내부 공간이 많이 제약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수직 이륙기들은 전체 중량의 제한, 그리고 내부 연료량의 제한, 그리고 이륙 시에 많은 연료 소모로 인해서 그 전체 임무 제한이 많이 됩니다. 반면 쿠즈네초프와 마랴그는 갑판의 길이가 300m에 달해 수호이 33과 같은 대형 전투기가 이착륙하는 것이 가능하다. 최고 속도, 항속거리, 무장 탑재량에서 해리어는 수호이 33에 비교가 되지 않는다. 1918년 영국은 상선을 개조해 세계 최초로 항공모함을 만든다. 당시 항공모함은 전투력도 빈약했고 이착륙 시 온갖 사고가 발생했다. 이 차 대전 이전까지 해군력의 중심은 거대한 함포를 지닌 전함들이었다. (1941년 12월) 일본은 무려 6,500km 떨어진 하와이 진주만을 항공모함 6척에 실린 350여 대의 항공기만으로 공격한다. 전투 결과 미 태평양 함대는 커다란 타격을 입는다. 이로써 항공모함이 전장의 주역으로 등장한 것이다. 2차 대전 이후 미국은 항상 항공모함을 10여 척씩 보유했고 바다를 통해 전 세계를 상대로 자신의 군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다. Classically, an aircraft carrier is a tool of power projection, that you can sail it anywhere around the world. It brings its own air force and air power. That's both a defensive capability, but it's also a strike capability. So it's a symbol of national prestige to have this. And it does give you the ability to go operate far from your shores and bring military power with you. So I think that's the significance. 그렇다면 중국의 항모 보유에 대한 주변국들의 반응은 어떨까? 대만 남부 타이난, 특이한 석상 하나가 있다. 병사들에게 둘러싸인 한 남자를 향해 서양인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 대만의 영웅으로 불리는 정성공이다. 그는 명나라가 만주족에게 멸망당하자 이곳 대만으로 내려와
먼저 자리 잡고 있던 네덜란드 세력을 몰아낸다. 이후 대만을 해상 왕국으로 만든 뒤 대륙을 지배하고 있는 청나라에 맞선다. 정성공의 후예답게 대만은 비교적 해군력이 발달한 국가다. 규모는 그리 크지 않지만 대만의 해군 함정들은 상당히 현대화된 장비들을 갖추고 있다. 이 중에서도 미국에서 도입한 챙쿵급 프리게트함은 대잠수함전과 대공전에 뛰어난 성능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 함정들을 도입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고 한다. 当然你从你买任何东西，他都会反对啊。那成功级是我们海军现代化的一个最主要的一个案子，一个方案啊。那我们造8条成功舰，8条成功舰那个时候中共也是反对的，也是反对啊。 대만 해군의 주력 함정의 이름 챙쿵은 바로 대만의 영웅 정성공의 성공을 중국어식으로 발음한 것이다. 정성공이 대만에 세운 해상 왕국은 불과 20여 년 만에 청나라에게 멸망당하고 만다. 중국 정부는 아직까지 항공모함의 공식적인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는 이름은 있다. 바로 스랑이다. 스랑은 정성공 세력을 토벌해 대만을 청나라에 편입시킨 인물이다. 대만으로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중국 푸젠성과 마주보고 있는 섬 진먼다오. 중국 본토와는 불과 2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지만 엄연히 대만의 영토다. 이곳 해안에는 아직도 중국군의 상륙을 막기 위한 구조물들이 바닷가에 설치돼 있다. 50년대 말까지도 이곳은 중국과 대만 사이의 치열한 전투 현장이었다. 它总共大概有300多门的火炮，一起对我们金门来实施射击，所以全岛通通都是它的落弹区。 당시 해군력과 공군력이 약해 이 섬을 점령하지 못했던 중국에게 항공모함의 보유는 커다란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当然了，我们针对的威胁的来源，重点都是摆在台湾西部以及南北2个重要的港口。如果中国大陆它海军建设有了航空母舰以后，而且这个航空母舰呢能够充分发挥它的战力，那么它可以选择从其他的方向来对台湾发动攻击，甚至于呢可以在中华民国对外的航道，在公海上远离台湾 地面所能支援的范围之外来发动攻击，这对台湾来讲是非常不利的。 발야그의 시험운항 다음날 대만은 초음속 대함미사일 슝펑3를 공개했다. 항모살수라는 별명이 붙여진 이 미사일은 중국 항공모함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다. 刚才你讲的雄风3号，这个现在已经装上去了，装在这个船上。 那另外呢，我们也开始在计划准备把它的武器系统做一个彻底的更新啊，彻底的更新。 현재 센카쿠 열도 문제로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은 어떤 분위기일까? 올해 96살인 하라다 씨.
그는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 항공모함 조종사였다. 하라다 씨는 당시 제로 전투기를 몰고 진주만 기습에도 참가했다. これはもう最高のアメリカイギリスもびっくりして連合国が日本でできた飛行機じゃないって言ったぐらい。これが一番前の 하라다 씨는 일본이 진주만 공격 등을 통해 해상전에 있어서 항공모함과 항공기의 중요성을 알렸다고 말한다. オブウェールズとかレパルスという2つの戦艦巡洋艦をマレー沖で日本航空が撃沈したということから非常に航空というものの戦争には非常に重要な役割を果たすんだということが特に目覚めてきたので世界中はむしろ目覚めた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ね。 이곳 요코스카는 각종 수상 함정과 항공기 그리고 잠수함 부대가 있는 해상 자위대 최대의 기지다. 보도에는 일본이 자랑하는 이지스함 기리시마가 정박해 있었다. 기리시마는 90여 발의 대공 미사일과 강력한 위상 배열 레이더를 장착한 첨단 함정이다. 일본은 이런 이지스함을 6척 보유하고 있다. 현재 해상 자위대는 이지스함을 포함해 3,000톤급 이상 전투함만 40척 이상 보유하고 있다. 또한 소음이 적어 탐색하기가 어렵다는 오야시오급을 비롯해 각종 잠수함 17척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잠수함 킬러라고 불리는 P3 대잠 초계기를 무려 70여 대 보유하고 있다. 사실상 해군력에 있어 미국, 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로 평가받고 있다. 해상 자위대 소장으로 예편한 가와무라 씨는 중국 해군을 자주 볼 수 있는 오키나와에서 주로 근무했다. その年の 2,3 年後に中国の専門家あるいは軍人の方と、討論したことあるんですけれどもその時にもし、中国の海軍と日本の海上自衛隊が戦った場合にどうなると思いますかという質問を受けたことがありますけれども、私が答えたのは1週間あれば勝負はつきますと、おそらく沖縄の列島線がありますよね。あれから外へ出てきた中国の軍艦はもう生きて帰れないでしょうと。 대만과 오키나와 사이에 있는 센카쿠 제도. 현재 일본이 이 섬을 점유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 역시 이 섬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어 중국과 일본 사이에 긴장이 감도는 곳이다. 작년 9월 센카쿠 제도 근처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인 선장이 일본에 체포되자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중국에서 벌어졌다. 중국 정부 또한 일본을 압박했고 결국 일본 정부는 중국인 선장을 석방했다. 센카쿠 제도에 대한 중국의 도전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더욱이 이곳은 일본 본토로부터 1,000km 이상 떨어진 곳이다. 최근 급속도로 발전한 중국의 해군력, 특히 항공모함의 보유는 일본에게도 상당한 부담감을 던져주고 있다. 先ほどちょっと触れましたけども、国防官というのは非常に心理的な威圧感を持ったんですよね。そういう意味で
戦争に至る前において実力がなくてもですね、非常に有効な政治的な道具ですね。そういうことでそれに対してしっかりした対応策がない場合は非常に中国のその実中にはまってしまう可能性があります。国民の要するに敗北感みたいなのがどうしても起きますのでね。 중국의 항공모함 보유 소식에 주변 동남아 국가들도 긴장하고 있다.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은 석유를 비롯한 각종 자원들이 풍부한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놓고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 지난 5월 남중국해에서 중국 순시선이 베트남 석유시추선의 케이블을 절단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직후 베트남 정부는 징병령까지 발동했고 양국 사이에 전운이 감돌기도 했다. 80년대 베트남은 이곳 해역에서 중국과 전투를 벌여 수십 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현재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 항공모함에 대항하기 위해 잠수함 구매에 뛰어들고 있다. It's a way to signal to especially the smaller countries of Southeast Asia, in the South China Sea, for instance, that China is the dominant Asian naval power, or will be in the future. And they want to signal that, meaning negotiate with us, deal with us, remember the power that we're going to continue to have. 그렇다면 발야그는 언제쯤 실전에 배치될 수 있을까? 중국 륜영성 흥성시 도로 한쪽 편에 공 모양의 특이한 건물이 보였다. 아래쪽으로는 커다란 건물들이 여러 채 있었는데 모두 거대한 담장으로 둘러싸여 안으로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就是部队建筑08工程细型站是干啥咱不知道，就是部队这个工程08，具体的不知道，具体不知道。好吗？您是就是航母基地，大概就是这个意思，细节都不知道，确切都不知道。那航母的话应该有飞机，有没有看见有飞机啊？飞机有。 有起飞过吗？起飞还是就是一起飞的时候吧，那可响的呢，对于老百姓说，就像小沙儿捂的吧，都有很大影响。但是上边没有解决办法。 기지 주변이 철저하게 봉쇄된 까닭에 바다를 두고 기지와 마주한 곳으로 가보았다. 공 모양의 건물 아래쪽이 활주로처럼 일직선으로 닦여 있었다. 확인 결과 역시 활주로였다. 이곳은 항공모함용 항공기들을 위한 훈련장이었다. 또한 활주로가 있는 곳에 하얀색으로 보이는 반구형 건물은 흔히 이글루라 불리는 전투기 경납고다. 그런데 활주로 끝에 특이하게 하늘을 향해 돌출한 구조물을 볼 수 있었다. 항공모함에서 이륙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 만든 장치였다. Они создали даже раньше. Это самолет Су-27КУБ. 러시아도 육상에 이런 훈련장을 만들어 이착륙 훈련을 한다. Двухместный вариант палубного истребителя. 중국은 이런 훈련장을 이곳 외에도 산시성과 후베이성 두 곳에 더 설치했다고 한다. 그중 한 곳에서는 항공모함에서 사용될 것으로 추정되는 항공기도 보였다. 얼마 전 항공모함 발야그에 탑재될 것으로 추정되는 항공기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됐다. 중국은 러시아에 수호이 33 판매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우크라이나로부터 수호이 33 한 대를 구입해 이를 바탕으로 제-15를 개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飞了，一直录了啊，都录了呢。
공개된 영상을 보면 J-15는 이륙과 비행, 착륙 등 임무 수행에 필요한 기초적인 능력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보였다. 항공모함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지원 함정들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항공모함에는 10여 척의 지원 함정들이 따른다. 그 중에서도 항모 전단을 적 항공기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방어해줄 이지스함 같은 함정은 필수적이다. 이지스함은 적이 대량으로 미사일 공격을 가했을 때 강력한 레이더로 적 미사일을 탐지한 뒤 대공 미사일 수십 발을 발사해 적의 미사일을 요격함으로써 항공모함 전단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중국은 중국판 이지스함이라 불리우는 난저우급 구축함을 이미 배치해놓고 있다. 란저우급 구축함 옆면을 보면 이지스함에 달린 것과 유사한 형태의 위상 배열 레이더가 달려있다. 또한 갑판에는 대량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데 필요한 수직 발사관도 설치돼 있다. 상하이와 바다를 두고 마주한 섬 창신다오. 이 섬에는 거대한 조선소들이 밀집해 있다. 중국은 이곳 창신다오에서 마랴그 외에 또 다른 항공모함을 건조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곳은 조선소 전체가 거대한 건물들과 숲으로 둘러싸여 내부를 들여다보는 것은 불가능했다. 멀리 조선소 안에 건조 중인 배의 마스트가 보였다. 모양이 항공모함 마랴그의 것과 유사해 보였지만 더 이상 확인할 수는 없었다. 위성 사진으로 보면 조선소는 거대한 크기였다. 조선소 내부를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봤지만 항공모함으로 추정되는 선박은 발견할 수 없었다. 你好，打扰一下，我们是报社记者呀，能不能采访一下几句好吗？搞什么？我们听说这里要建航母是吗？你有没有听说过？航空母舰呢？这个具体我们不大清楚，具体不大清，也是听说了对吧？听说是在1年前就听说了。1年前对，就说建这个3号线建航母嘛。是啊。我们是记者，能不能采访您一下好吗？ 주민들에 따르면 항공모함은 노출된 외부가 아닌 건물 내부에서 건조하고 있으며 항공모함 건조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조선소 내부에서 숙식을 해결할 정도로 보안이 철저하다고 한다. 对，都不准这里头进，管得特别严。你像那个3号线造航母，就听他们讲不讲，里边呢都管得特别严，你根本进不了。他不能进去1年。 미 국방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마랴그 외에도 자체 개발한 항공모함을 추가로 건조해 2015년 이후에 완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난 1월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이 알려진다. 중국이 자체 개발한 스텔스기 J-20B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 이전까지 스텔스기를 개발한 국가는 미국과 러시아 둘뿐이다. 외형적인 모습을 비교해보면 중국이 개발한 J-20의 모습은 미국, 러시아의 것과 유사했다.
항공기를 탐지하는 데는 일반적으로 레이더가 사용된다. 레이더가 전타를 발사하면 일반 항공기는 이를 반사하고 레이더는 이 반사파를 통해 항공기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반면 스텔스기는 독특한 외형과 특수 페인팅 등 여러 장치를 통해 레이더가 보내는 전파를 흡수하거나 아주 적은 양만을 반사함으로써 레이더에 쉽게 포착되지 않는다. (2006년) 알래스카에서 벌어진 모의 공중전에서 F-22 랩터는 상대방이 140대 격추되는 동안 한 대도 격추되지 않았다. 스텔스기와 비스텔스기가 공이 60km짜리 레이더와 60km짜리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비스텔스의 경우는 60km에 가도 상대방이 스텔스 성능이 있기 때문에 레이더에 잡히질 않지만 스텔스기의 경우는 상대방을 60km 밖에서 이미 발견을 하고 미사일을 발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공대공 전투 능력 면에서도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이 외에도 중국은 최근 각종 신형 핵 잠수함들과 J-11, J-10과 같은 신형 항공기를 배치하는 등 해군력과 공군력 증강에 힘쓰고 있다. 이런 해공군 중시 정책은 육군 중심이었던 중국의 군 구조에도 변화를 주고 있다. 중국의 최고 군사기관은 중앙군사위원회다. 현재 중앙군사위원회 구성원 중 후진타오 주석과 시진핑 부주석을 제외한 10명은 현역 군인들이다. 이들 중에 해군 사령관과 공군 사령관이 포함되어 있다. 예전에는 볼 수 없던 모습이다. 그렇다면 최근 항공모함 보유 등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해공군력 증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해공군력이라는 것은 결국은 작전 반경을 본토 밖으로 넓혀서 힘을 외국이나 영토 밖의 그 지역에다가 힘을 투사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이제 힘의 투사력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보면은 해공군력이 힘의 투사력을 강화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아주 기묘한 전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동북아의 군사적 질서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다. 미국은 한국의 1개 지상군 사단과 2개 전투 비행단을, 일본에는 1개 항공모함 전단과 2개 전투 비행단을, 오키나와에는 해병 1개 사단과 해병 항공단을, 괌에는 전략 폭격기 부대를 배치해놓고 있다. 미국은 이런 군사력을 바탕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필리핀에서 대만을 거쳐 일본 규슈에 이르는 이른바 제1도련선 내의 군사적 영향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대만은 중국 정부의 가장 주요한 관심 대상이다. Beginning in the mid-1990s, China became very afraid that leaders of Taiwan wanted to permanently separate Taiwan from China, to make Taiwan a completely separate and independent country. China realized that China believed that if it wanted to stop this, it would have to build up its military deterrent power to make Taiwan afraid. It believed it needed enough power to punish Taiwan if deterrence failed. 1996년 중국은 대만 해협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한다. 당시 총통 선거를 앞두고 불어닥친 대만의 독립 움직임을 막기 위해서였다.
당시 중국 정부는 대만의 독립을 용납할 수 없으며 미국이 이 문제에 개입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如果有人想在台湾炫耀武力，不仅于事无补，而且只会使问题更加复杂化。 하지만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항공모함을 대만 근해로 보냈고 중국은 이에 굴복하고 훈련을 중단했다. 96年飞来危机哈，在那个时候，中共是完全他的海军完全是没有能力跟美国对抗的，所以说当这个2个航母战斗支队，一个在南中国海离台湾很远的，一个在台湾的东部啊，大概400海里的样子啊。那么他们2个在这附近的时候，那中共他就没有办法，没有能力去克服这个问题。 양안 사태를 겪은 뒤 중국의 군사 목표는 대만 문제 해결과 미국의 개입을 저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Much of the modernization that we see, including the modernization of the Navy and the Air Force and activities in the East China Sea, South China Sea, are related to dealing with a possible war against Taiwan and, in fact, deterring any reason to go to war with Taiwan. Part of China's strategy in dealing with the Taiwan problem is keeping out the United States, making it very difficult for the United States to intervene on Taiwan's behalf because they believe we would come in. So this is the background. These are the reasons for China's military modernization. 그렇다면 중국은 동북아 군사 분쟁에서 미국의 군사력을 배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을까? 현재 중국은 병력 면에서만 미국을 능가할 뿐 항공모함이나 항공기 등 재래식 전력은 물론 전략 핵무기 보유량에서도 미국에 크게 뒤지고 있다. 이번에 중국은 항공모함 한 척을 보유하게 됐지만 미국은 이미 11척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이 보유한 니미츠급 항공모함과 중국의 발야그를 비교하면 무게에서는 약 4만 톤 차이가 나며 길이는 크게 차이나지 않지만 탑재 항공기 숫자에서 30대 이상 차이가 난다. 더욱이 발야그는 재래식 추진 방식인데 반해 미국 항공모함은 모두 원자력 추진 방식이다. 발야그는 배의 앞부분이 하늘을 향해 떠 있는 이른바 스키 점프대 방식이다. 이런 스키 점프대 방식은 탑재된 항공기가 자체 추력만으로 이륙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항공기가 자체 추력만으로 이륙해야 하는 까닭에 무장이나 연료 탑재에 일정 부분 제한이 있다. 반면 미국 항공모함은 항공기가 자체 추력만으로 이륙하지 않는다. 항공모함에 탑재된 캐터펄트라는 장치가 마치 새총을 쏘듯이 항공기를 가속시켜준다. 이런 방식을 사용하면 연료나 무장 탑재에 있어서 제한을 거의 받지 않는다. 스키 점프대를 사용하는 러시아의 쿠즈네초프도 항공기 운용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고 한다. Первый тяжелый авианесущий крейсер адмирал флота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Кузнецов обеспечил возможность взлетов и посадок на него самолетов благодаря увеличенной палубе и трамплину. Будучи первым советским опытом, он не смог ликвидировать недостатки предыдущих моделей, не обладал способностью осуществлять многие взлетно-посадочные операции и сейчас представляет из себя лишь школу для палубных летчиков. Однако издание НВО сообщила. 미 국방부는 매년 중국의 군사력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의회에 제출한다. 현재 미 국방부가 의회에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국가는 중국이 유일하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의 대미 군사 전략을 접근 저지와 지역 거부라고 표현하고 있다. 중국이 추구하고 있는 그 반접근 및 지역 거부 전략, 이 전략은 근본적으로 그 남사군도 또는 그 대만 해협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미국의 군사력이 이 지역에 전개하지 못하도록 최대한 저지하고 지연시키는 그 전략을 얘기를 합니다. 결국 미국의 군사력이 제때 이 전개가 되지 못한다면 중국은 그 틈을 이용해서 그 군사적 승리를 달성하고 나름대로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겠죠. 2009년 천안문 광장에서 대대적인 군사 퍼레이드가 펼쳐졌다. 이날 공개된 무기들 중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둥펑 21 대함 탄도미사일이다. 사정거리가 무려 1,500km에 달한다는 이 거대한 미사일이 목표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태평양에 배치된 미국의 항공모함들이다. DF-21D missile, which is a ballistic missile that you shoot up and it comes down and tries to hit an aircraft carrier. Well, we don't think that that's aimed at the Thai aircraft carrier. We think it's aimed at the United States. So that is a concern that a lot of the systems that China is buying and developing seem to be aimed at what we call an anti-access or area denial strategy to make it hard for ships or aircraft to operate close to China's shores. 한국의 해성이나 미국이 개발한 하픈과 같은 대함 미사일은 낮은 고도를 비행해 목표물을 타격한다. 적의 레이더 탐지를 늦추는 효과는 있지만 속도는 시속 1000km가 되지 않는다. 반면 둥펑 21은 전혀 다른 개념의 미사일이다. 이 미사일은 발사되면 공중 수백 킬로미터 위로 올라가 지구 궤도를 돈다. 그런 뒤 목표를 향해 음속의 몇 배 정도의 속도로 떨어지면서 목표물을 타격하는 방식이다. 첫째는 낙하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탐지한 다음에 요격할 때까지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점이 어렵고요. 또 하나는 정지해 있는 물체는 맞추기 쉽지만 빨리 움직이는 물체는 맞추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만큼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맞추기 어려운 부분이 또한 일반 대함 미사일보다 더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일반 대함 미사일은 항공기와 같이 파편을 맞으면 부서져서 더 이상 작동을 못합니다. 그런데 탄도탄은 두꺼운 갑옷같이 쌓여 있어서 낙하하기 때문에 일반 유도탄의 파편으로는 맞춰도 요격이 안 됩니다. 2007년 미 공군의 의뢰로 랜드 연구소가 작성한 이 보고서는 미국과 중국이 대만 문제 등으로 충돌하는 경우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를 담고 있다. 또한 보고서는 중국의 접근 저지와 지역 거부 전략이 미국과 주변국들을 상대로 어떻게 펼쳐질지를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중국은 초기에 각종 미사일과 공군력을 동원해 동북아에 배치된 미군 기지를 기습한다. 또한 둥펑 21 미사일 등을 사용해 미국의 항공모함을 격침시킨다. 그 사이 중국이 대만을 완전히 장악한다면 미국은 중국과의 전쟁을 더 끌고 가기 어렵다는 예측이다. That any conflict in Asia is by definition, by geographical reality, going to be in China's own front yard or backyard. That means that China can afford a prolonged conflict at much cheaper cost than the Americans can. Obviously, the Americans are going to have to project force across the ocean, and that's a very expensive proposition. The U.S. has the resources.
But especially today, at a time when the country is going through severe financial difficulties, you have to wonder how long that's sustainable. It's by definition, again, easier for the Chinese, for example, to protect its own interests in its so-called green water proximity, its coastal areas, than it is for the United States to prosecute such a war over such a vast expanse of maritime. 미국과 중국이 충돌할 경우 한반도의 미군 기지도 중국의 초기 공격 대상이다. 이곳은 중국에 가장 가까이 배치된 미군 기지들이다. 미국과 중국이 전쟁이 아닌 대립 양상으로만 가는 경우에도 한반도의 긴장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북중 간에는 안보 협력이 강화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북한의 주요 항구에 중국의 함대가 진주를 한다든지 내지는 어떤 어떤 재래식 무기에 있어 가지고 중국이 북한에 원조를 해준다든지 또는 어떤 정치 외교적으로 어떤 공조를 취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 북중 간의 협력을 통해 가지고 사실상 한미일 어떤 그 군사 협력에 대응한다. 최악의 경우지만 중국이 미국과 충돌할 경우 한반도에 제2의 전선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 But there are people that talk about how in order to distract the U.S. or force the U.S. to fight a two-front war, Beijing might try to somehow instigate Pyongyang into provoking some sort of conflict on the Korean Peninsula at the same time as China was using force against Taiwan. 是荣誉的象征，是胜利的标志，护卫着中国人民解放军。 지난 10여 년간 중국은 군사비를 매년 20% 가까이 증가시키고 있다. (21세기) 중국은 명실상부한 대국으로 일어서려는 대국 굴기를 꿈꾸고 있다. 역사적으로 대국이면서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는 없었다. 반대로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지 못한 국가가 대국을 이룬 경우도 없었다. 날로 팽창하는 중국의 군사력, 그들의 군사력 증강이 어디로 향할지 세계가 긴장하며 주목하고 있다.